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참,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보죠. 그래서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몇 대 몇으로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걸로 보면 비판적 사고, 철학적 성찰력의 차원에서 보면 이걸 50대 50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예. 그래도 뭐 인문학 강의 들으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잘못 70% 나의 잘못 30%이 정도 보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50대 50이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잘못을 51, 나의 잘못을 49 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그거는 50대 50은 안 된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대 50 됐나 나는. 나는 너무나 객관적이다. 이러시는 분들 이제 없으시죠? 오히려 '나는 얼마나 객관적일까? 나도 모르게 객관적이지 못할 텐데 이렇게 내가 얼마나 객관적일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객관적이시기는 합니다. 자, 좋은 생각을 하는 법 얘기는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슬라이드로 조금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집처럼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나와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자주 접해 보는 것이 좋은 생각을 하는 방법, 나의 우물을 넓히는 법입니다. 일부러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나의 우물을 넓히겠다는 마음으로 나랑 생각의 결이 다른 사람하고 일부러 대화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다른 생각에 대해 반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 이 새로운 생각으로 나의 우물을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을 자주 접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을 자주 접하는 거는 당연히 책을 읽는 거고요. 네, 전문가들의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책 요즘에 잘 선별해서 많이들 잘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특이한 제목의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예, 이 제목 보고 웃으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예. 인생 죽쓰는 법입니다. 예. 평생을 타인이 나에게 어떠어떠하게 해 줬어야 했다는 것을 되뇌이느라고 소모하는 것. 어때요? 양육자가 나한테 이랬어야 된다. 뭐 배우자가 나한테 이랬어야 된다. 자녀가 나에게 이랬어야 된다. 이러면 어떠세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부모를 두고 배우자를 두고 자녀를 두고 할 때 그때 나 어때요? 마음이 되게 괴롭죠. 예. 되게 괴로워요.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그걸 해 주던가요? "당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해 줬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걸 안 했잖아." 이걸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들은 상대방이 너가 그런 생각할 줄 몰랐어. 미안해." 이러면서 그걸 해 주던가요? 아니죠.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사람은 누가 자기한테 뭘 원한다고 그러면 그게 싫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내가 맞춰 주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자기에게 뭘 원한다라고 하면 그게 싫습니다. 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했어야 된다. 저렇게 했어야 된다." 지적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은 그걸 안 받아들이죠. 뭐예요? 우리의 눈은 뭘 보고 있어요? 타인의 잘못만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잘한 것과 타인의 잘못을 보는 우리의 평상적인 눈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평상적으로 그런 눈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다 대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얘기하면 그거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 엇나갑니다. 내가 바라는 거를 해 주는 쪽으로 생각과 마음을 가져가지 않고요.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모습으로 환영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어서 오히려 엇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그걸 바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해 주면 좋은데 안 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해 주는 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지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을 때 관계는 어그러집니다.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으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거를 포기를 해야 돼요. 원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내가 너에게 뭘 원하면 너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너에게 뭘 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포기를 해야 돼요. 어렵죠. 예.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시면서 오히려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의사가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확한 진단부터 좀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근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소망에 딸려갑니다. 그래서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저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리학적 지식이 자꾸 양육자를 원망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게 잘 맞아떨어지니깐요. 그 바라는 바에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남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고 나는 잘못 안 했다고 말하고 싶고 예. 그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 지식을. 그러라고 그런 지식이 있는 게 아니네. 근데 다시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 줬어야 됐어. 저렇게 해 줬어야 됐어."라고 내가 바라고 있으면 내가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엉켜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으면 상대방을 좋은 눈으로 보게 되지 않죠. 예. 좋은 눈으로 보게 되지 않고 그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감시하는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감시하는 눈으로 나에게서 관찰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시선은 너무 지옥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를 바라는 게 있을 때 저쪽에서는 더 뻗댑니다. 더 뻗대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수용받고 싶어 해요.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평생을 타인이 나에게 어떠어떠하게 해 줬어야 했다라는 걸 되뇌이기가 쉽지만 되뇌여서 나에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괴로워지고 관계는 관계대로 엉키고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중단하고 어 오히려 '너는 그럼 나에게 뭘 바랐을 거냐.'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바라는 거를 좀 집중하려는 게 관계 자체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아 선생님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이러시는데 결국은 이런 정도의 노력을 들일 관계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저는 이제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뭐 이 말씀을 들으신 분 중에는 "아 선생님 강의 덕분에 정말 이혼 위기에서 극복했습니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응용해서 하실 것이냐는 여러분의 결정이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내가 팩트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팩트를 못 보고 내가 원하는 바에 딸려간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바에 딸려가서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예. 그래서 원하는 바에 딸려가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저렇게도 말씀드리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남의 마음은 남이 결정하게 둬야 돼요. 응? "너는 나에게 미안해야만 돼. 네가 나한테 미안하면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신다 그러면 뭐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관계는 안 끊고 싶은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거는 조정을 해야죠. 그런데 힘들지만 조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 잘못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아까 그걸로 잠깐 가 볼까요? 제가 이걸 놓치고 간 것 같은데 얘기를. 이걸 50대 50 으로 해야 되는데 50대 50 잘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상대방의 잘못을 50일 나의 잘못을 49 보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잘못만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잘못만 보려고 노력해야 이게 70대 30 에서 60대 40 으로 가고 65대 35 로 가고 그래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아직 50일 때 49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해 드리고 다니니까 제가 이런 강의하면서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좋게 봐 주면 지금 제가 한 65대 35 뭐 이 정도 된다? 60대 40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 속을 뒤집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예 그리고 인제 뭐 관계 문제를 풀을 때 "아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해 줬냐." 이런 말을 좀 듣게 되죠. "아 좀 더 이해해 주지 그랬어."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나는 그거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거 이해되냐고.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고."
예. 근데 저는 그러죠 그냥. 이런 강의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다가 그러니까 최대한 내 우물의 폭을 넓혀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 뭐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겠냐 인생에서 우리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 확장하다가 내 우물이 깨지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자기 보호, 자기 배려가 안 되게 우물을 깨면 안 되고. 근데 우물을 넓히려면 일단은 우물이 깨지는 고통은 좀 있고요. 근데 이게 우물을 확장하는 과정에서의 우물이 깨지는 건지 정말 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우물이 깨지는 건지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쵸. 결국은 뭐 본인의 우물을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자, "너는 나에게 미안해야만 해." 이 마음을 가득 갖고 있으면 소통 안 됩니다. 관계는 엉킵니다. "최우선 일단 내 잘못만 열심히 볼게." 라고 생각해서 내 잘못을 조정해 가면 상대방이 미안해서라도 자기도 좀 나에게 다가오는 방식으로 얘기를 네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너는 나에게 미안해야만 해."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너무 괴롭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해받기 어려워요. 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해받기 어려운데 그래도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희망하게 돼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받기 어려운 지점을 상대방이 이해를 해 주면 되게 고마워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줄 아세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받기 어려운데도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들여 주면 오히려 더 엇나가요. 더 뻗대요. 더 화를 내요. 예. 무슨 소리냐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쪼끔 이해받기 어려워.'라는 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 굉장히 심리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뻗대게 되는 거예요. 그 양육을 해 보신 분들은 애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엄마 아빠 나 사랑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엄마 아빠 나 사랑해 줄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에 그 아일랜드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그 남자 연인이 어린 여자 연인의 어린 아이를 만나고요. 성인 여자는 남자 연인, 자기 연인의 어린 모습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니까 그런 장면이 가능한데 그 굉장히 많은 메타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거죠. 이게 요즘에는 이제 성인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린아이인데 몸만 성인이 된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인아이 그런 심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거냐 안 사랑해 줄 거냐를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자기가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만약에 상대방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날 네가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야."라고 굉장히 엇나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죠. 웬만한 결정으로 되지는 않는데 그건 이제 뭐 관계마다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죠. 그거를 내가 우물을 넓혀서 이해를 해줄 건지 아니면 저 사람 이해하다가 내가 깨질 것 같으니까 이 관계를 정리를 할 건지 그거는 인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근데 남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되게 괴로워집니다. 보세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지옥이 열립니다. 그쵸? 예. "타인의 이마에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곳 그곳이 지옥이다." 이거 까미의 말입니다. 이렇게 막 뭔가 한 방에 오죠? 네. "너는 죄인이다." 근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지칭된 그 사람은 미안해합니까? 안 합니다. 예. 자기 잘못 그대로 내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wishful thinking입니다. 우리 모두의 wishful thinking입니다. 그래서들 그렇게 지적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참된 일이어도 참된 인식이어도 지적과 비판을 싫어하잖아요. 그냥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냥 그런 인간의 모습을 좀 봐야지 관계의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